안녕하세요. 감성 가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추억의 다방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다시 만난 황혼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삶의 억척스러움 속에 묻어두었던 23살의 순수함을 다시 꺼내게 만든 한 남자, 그분과의 운명적인 재회 이야기죠. 여러분은 가슴속에 묻어둔 첫사랑이 있나요?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손을 잡으시겠어요? 오늘의 사연, 나의 영원한 봄, 그분 35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피어난 사랑. 지금부터 꽃처럼 피어나던 청춘의 만남부터 억척스러운 세월,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찾아온 가슴 벅찬 재회까지 8개의 챕터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의 가슴을 울릴 그 시절의 낭만과 추억을 섬세하게 담았습니다. 잠시 후 꽃이 피던 시절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귀 기울여 주세요. 꽃다운 나이 23. 그 시절에 나는 참 순진했고 부끄러움을 잘 탔다. 하지만 마음만은 꽃처럼 활짝 피어 있던 때였다. 그날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26의 단정한 청년. 햇빛에 눈이 조금 가늘어지며 웃던 모습, 그 순간 내 심장이 톡 하고 울렸다. 더 이상 잊을 수 없었던 건 그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작고 희미한 실반지였다. 마치 나 총각이여 하고 말하는 듯한 순박함. 그 반지가 내 젊은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남자는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그 작은 실반지 하나에 담겨 있었다.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다. 그 옛날 비포장된 흙길 신장로라 불리던 길 위를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그 길가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렸고 우리 둘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서며 가을 햇살처럼 따뜻했다. 초가을이 되자 길가에는 키 큰 코스모스가 하늘거렸다. 우리를 축하하듯 손을 흔들어 주던 꽃들. 그 시절 저 꽃들의 색이 왜 그렇게 예쁘게 보였는지 지금은 안다. 사랑을 하던 눈이었기 때문이다. 데이트는 늘 밭두렁에서 했다. 요즘 같으면 비싼 카페가 필요했겠지만 그때 그 논두렁은 지금 어떤 카페보다 더 아름다웠다. 우리는 풀잎을 뜯어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바람에 흩날리는 내 머리를 조심스레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때마다 심장이 뛰어 밭두렁의 개구리 울음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가끔 테니스공을 세차게 날리는 그 모습은 마치 국가대표인 양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내 인생은 그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은 가난했고 도시는 투박했지만 사랑만은 누구보다 풍족했던 때, 그 추억은 그 어떤 세월도 가져가지 못했다. 2장.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그와 함께 걷던 신장로 길은 늘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했다. 봄이면 풋풋했고 여름이면 뜨거웠고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바람결에 춤을 추었다. 우리는 그 길을 수없이 걸었다. 손을 잡은 채로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때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수연씨, 나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가슴이 너무 벅차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에서도 그의 존재는 이미 사위와 다름없었다. 어머니는 부지런한 그를 유난히 예뻐했고 아버지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시골에서 사위 대접이라는 건 참 소박했지만 깊었다. 그에게 더 큰 고기를 덜어주고 밥그릇을 더 가득 채워주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모두가 그를 믿고 좋아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정말로 결혼을 꿈꾸고 있었다.
나는 그가 좋아서 미칠 것 같았고 그 역시 나를 아끼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만큼 두려움도 커졌다. 나는 그의 집안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한지 알수록 내 마음 한구석에 주눅이라는 그림자가 커져갔다. 그는 대학을 나왔고 집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가정이었다. 반면 나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집안은 겨우 먹고 살 정도였다. 그는 반듯하고 잘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곁에서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그래도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돈도 가정 환경도 중요하지 않다며 늘 나를 안심시키려고 했다. 그 말이 참 고마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들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내가 이 사람 옆에 서도 되는 걸까? 어느 날은 밭두렁에 앉아 서로의 신발 먼지를 털어주며 장난을 치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흐른 눈물이 아니었다. 그가 너무 좋은데 나는 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 그게 가슴을 찔렀다. 그는 끝까지 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때의 나는 그에게 솔직할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3장. 이유도 말하지 못한 이별. 그와의 이별은 내가 평생 동안 설명하지 못한 도망이었다. 그에게 전화 한 통도 남기지 않았다. 편지 한 장도 쓰지 않았다. 그저 사라졌다. 마치 비가 한 번 내리고 난 뒤 흙길 위에 발자국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날 나는 혼자서 아주 오랫동안 걸었다. 신장로 길도 지나고 우리가 함께 앉았던 논두렁도 지나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길도 지나쳤다. 마치 그 추억들을 모두 멀리 두고 싶다는 듯이. 사실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의 고운 손에 끼워져 있던 실반지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을 나는 지켜낼 자신이 없었다. 나는 돈을 벌어야 했다. 집안 형편 때문에 내가 먼저 일을 나가야 했다. 학교를 더 다닐 수도 없었고 무언가를 꿈꿀 여유도 없었다. 그와 결혼하면 내 가난이 그의 부담이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도망쳤다. 내가 선택한 도망이 그에게는 날 선 칼처럼 비수가 되어 꽂힐 것이라는 걸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나는 결혼은 누구와도 안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쏟아지는 눈물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엄마와 함께 결단을 내려 결혼을 하기로 해 아주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다. 사랑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도망치고자 하여 선택한 결혼이었다. 그와 헤어진 이유를 누구도 묻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몰랐다. 그 사람만 평생 알 수 없었다. 4장. 억척으로 변해버린 삶. 결혼 후 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남편은 성격이 조용했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돈은 늘 부족했다. 아프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프고 고장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고장났다. 늘 부족하고 늘 아쉬운 삶이었다. 나는 억척스러운 엄마가 되어갔다.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했고 아이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을 주지 않으려고 정말 있는 힘껏 살았다. 그러다 아이들이 10살, 12살이 되던 해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나는 숨을 쉬는 것도 버거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그냥 앞만 보고 걸었다. 내가 쓰러질 수 없으니까. 두 아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내다 보니 어느새 나는 내 모습을 돌아볼 틈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도 제대로 묶지 못하고 옷도 아무거나 걸치고 화장은 꿈도 못 꾸고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면
이게 누구인가 싶었다. 내 청춘은 어디에 놓고 온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왜냐면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 5장. 잊었다고 믿었던 그 이름 한일준.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울렸다.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이 심란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와 숨 좀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수연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그 다음 들린 이름 한일준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그 이름. 내 젊은 날의 모든 계절을 품고 있던 그 이름. 지우려고 애써도 지워지지 않았던 선생님이라 부르던 그분. 35년 동안 가슴속 어두운 서랍에 넣어두었던 이름. 잘 지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그 옛날 논두렁에서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따뜻함.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이름 하나에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렸다. 내 안마를 더듬었다. 벌써 가슴속에서는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그럼요, 선생님. 숨을 들이쉬고. 진정의 심장아, 진정의 다독이고. 잘 지내셨죠? 보고 싶네요, 말했다. 6장. 35년 만에 재회, 잠에서 깨어난 마음. 며칠 후 바닷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차를 탔다 가는 내내 가슴이 설레었다. 기차역에서 내렸는데 마중을 나왔다. 나도 모르게 그를 발견하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안기고 싶었는데 두 손을 잡아주는 걸로 대신했다. 바닷가 카페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내내 눈을 뗄 수가 없었다. 35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거리감이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자신도 아내를 떠나보낸 지 5년이 됐다고. 그리고 나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35년 전 그날의 햇살이 떠올랐다. 실반지를 끼고 있던 그 손가락, 논두렁에서 내 머리를 넘겨주던 그 손길, 아카시아 향기 사이를 함께 걷던 따뜻한 그의 손, 그 표정, 그 눈빛, 모두 그대로였다. 세월이 흐른 건 얼굴에 잔잔한 주름뿐이었고 마음은 그 시절 그대로였다. 나는 억척스러운 엄마도 아니고 늙어버린 아줌마도 아닌 꽃다운 23의 내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이름 모를 따뜻한 눈물. 그는 말없이 내 손등을 감쌌다. 그 온기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온기였다. 7장. 신분의 벽, 그리고 도망쳤던 진짜 이유. 그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고 과거를 물었다. 수연 씨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나요? 그 질문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건드리는 손길처럼 앙금도 없고 원망도 없는, 다만 알고 싶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선생님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나쁜 여자이면 내가 혼내주게요 하며 우스갯소리로 말을 돌렸다. 나는 눈을 들 수 없었다. 35년 전 그를 사랑하면서도 한 줄의 편지조차 남기지 못했던 그날이 한순간에 눈앞으로 밀려왔다. 나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학을 나온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 집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가정. 동네에서는 엘리트 청년이라 불리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 반면 나는 가난한 집안의 둘째 딸.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부터 일을 배워야 했다. 내가 걸어온 삶의 흙먼지는
그의 반듯한 신발에 묻히기조차 미안한 그런 차이였다. 그를 떠난 이유는 그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의 손에 끼워져 있던 실반지는 세상 누구보다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던 마음이었지만 그 작은 반지마저 나에게는 선택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었다. 아름다움도 배움도 집안도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믿기엔 세상의 벽은 너무 높아 보였다.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사실상 사랑을 포기한 도망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삶은 더 혹독했다.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돈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아파서 내가 아파도 쉴 수 없어서 나는 스스로도 몰랐던 억척스러운 여자가 되어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아온 세월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말라버렸다.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을 건너뛰고 그가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마치 백마 탄 왕자처럼 정말로 그렇게 보였다. 나만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나를 만나러 마중을 나온 그 마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수연 씨, 그때도 지금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 나는 다시 흔들렸다. 이 나이에 인생이 반전될 수 있을까? 그는 여전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넉넉한 경제력, 탄탄한 가정, 품이 있는 풍경이 있었다. 그의 세계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히려 더 커지고 더 단단해져 있었다. 반면 나는 살아오느라 너무 지쳐 있었고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머리엔 흰 머리가 많아졌고 손등엔 억척스러운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여전히 사랑스러운가? 늙어가는 이 모습이? 그의 세상에 내가 들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삶의 고단함에 익숙해진 나는 꿈 같은 삶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 사랑과 현실 사이, 두 길의 사이에서 서 있는 나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다. 8장. 늦은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인생의 갈림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생각의 바다에서 헤엄쳤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말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눈빛은 35년 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내 인생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수연 씨, 이제라도 제 곁에 와줄 수 있나요? 그 말은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안으로 환한 햇살이 들어오는 감각처럼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왜일까? 그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좋았다. 문제는 내 삶이 이미 너무 많은 상처와 현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두 아이를 키우며 한 번도 마음을 놓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 늘 일해야 했고 늘 버텨야 했고 늘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했던 인생이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는 내게 다시 여자로 살아도 된다는 마음을 열어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그의 세상은 아름다움이 남아있고 여유가 있고 품위가 있고 인생의 풍경이 달랐다. 나는 그 세상에 어울릴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같은 분 옆에 서도 될까요? 그러자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수연 씨, 당신은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 아니, 무너지는 동시에 피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고된 삶을 살았던 여자가 이제야 누군가에게
따뜻한 품으로 안길 수 있는 순간이 온 걸까? 하지만 사랑에도 용기가 필요했다. 특히 이 나이가 되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뛰어드는 것이 더 어렵고 더 무서워진다. 나는 현실과 사랑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렸다. 현실은 말한다. 수연아, 너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아. 평생 혼자 살아온 습관이 있는데 다시 사랑해도 될까? 그의 세상에서 넌 또 주눅들지 않을까? 하지만 사랑은 속삭인다. 이제라도 행복해져도 돼.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아봐. 너도 누군가의 사랑받는 여자가 되어도 돼. 두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싸웠다. 그리고 나는 마음의 끝자락에서 깨달았다. 사랑은 내가 그에게 어울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젊을 때보다 훨씬 깊고 조심스럽다. 그러나 더 단단하고 더 충만하다.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는 아직 대답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 심장은 이미 35년 전에 그 길, 아카시아 향기가 가득한 그 신장로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내 인생은 다시 꽃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멈춰 서 있었다. 네, 지금까지 나의 영원한 봄, 선생님의 8번째 이야기, 선생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코스모스 가득한 신장로를 함께 거닐던 동화 같은 사랑. 현실의 벽 앞에 침묵의 도피를 선택해야 했던 수연님의 고통. 그리고 억척스러움으로 버텨온 긴 세월 끝에 백마 탄 왕자처럼 다시 찾아온 선생님의 손길.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였습니다. 35년의 시간을 돌아 다시 찾아온 사랑 앞에서 수연님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상위 계층인 선생님의 손을 용기 내어 잡고 남은 황혼을 꽃처럼 피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의 격차 앞에서 또다시 망설이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수연님이라면 이기적 같은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수연님의 다음 선택과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추억과 감성에 젖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억다방이었습니다.